안녕하세요. 서초구 인문학 대학 강독 강의 12월 둘째 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16장을 읽고 있는데 인재 등용과 해임에 관한 통치자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력한 주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국시대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군주가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물론 군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시기와 질투, 이간질을 일삼는 그런 신하들을 멀리 쫓아내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 16장에 나온 남의 재주를 시기하고 억눌러서 군주와 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포용성이 없는 신하를 전국시대 한나라 사람이었던 한비자는 사나운 개에 비유했습니다. 한비자의 구맹주산이라는 고사가 나옵니다. 구맹주산은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쉬어진다는 뜻인데 어떤 송나라 사람이 술을 잘 빚어서 술집을 차렸는데 술도 맛있고 주인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술을 푸는 대박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손님이 오지 않아서 항상 술이 쉬어버리게 됐고 참다 못한 송인이 그 마을의 현자를 찾아가서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현인은 대답 대신 송인에게 당신 집에서 기르는 개가 사나운가를 물었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술 심부름을 도맡다 보니 술집 입구에 사나운 개가 있으면 아이들이나 손님들이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비자가 이 구맹주산의 이야기를 쓴 것은 사나운 개, 즉 왕 주변의 대신들이 한비자와 같은 뜻있는 선비를 헐뜯고 험담을 하기 때문에 왕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비유해서 말한 건데요. 실제로 진시황이 한비자가 쓴 논술을 읽고 감명받아서 존경하기까지 했지만 이사와 같은 신하들의 모함으로 한비자는 뜻을 펼치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인재의 등용도 통치자의 주요 임무지만 사실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민심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대학 16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통치자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인지소오, 오인지소호. 백성들이 미워하는 바를 좋아하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를 미워한다. 통치자가 백성과 좋아하고 싫어하는 호가 일치돼야 한다는 말은 앞에서도 2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백성이 너무나 미워하는 것을 통치자가 좋아하고 백성이 강렬하게 원하는 것을 통치자가 싫어하면 이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시장에서 사진을 찍는 이유가 내가 당신들에게 관심이 있고 당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한다는 사인을 주기 위함인데, 그런데 선거 전에는 그런 게 어느 정도 통하기도 하지만 일단 집권을 시작하면 점점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나왔듯이 통치자는 물론 고위 관료들의 말과 행동은 북한산 인수봉이나 남산타워처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군자라면 반드시 신독해야 하는 건데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호의 문제가 매우 단순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런 작은 감정적인 부분이 엇나가기 시작하면 그 결말은 큰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시위, 불인지성, 제필체부신. 이런 군주는 인간의 본성을 위배하는 자라고 일컬을 만하니 반드시 재앙이 그 몸에 미칠 것이다. 이 말을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고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면 인간의 본성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위배되는 소수 의견을 따르면 반드시 몸에 재앙이 미친다고 해석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학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통치자로 놓고 봐야 합니다. 통치자에게는 백성이 곧 하늘이고 민심이 곧 천심이기 때문에 통치자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백성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스림의 공정함, 사회적 의가 반드시 개입됩니다. 통치자의 다스림이 공정하지 않고 의롭지 않다고 생각되면 중국의 백성들은 어김없이 반란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전국시대 전쟁을 멈추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열망과 진나라의 군사적 굴기를 바탕으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지만 진시황의 진나라는 불과 15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학살에 가까웠던 대규모 전쟁이 멈춘 것은 다행이지만 그 자리를 채운 진시황 통치의 키워드는 불로초, 아방궁, 진시황릉, 분서갱유, 만리장성이었는데 물론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는 전쟁보다는 낫다고 여길 수 있는데 진나라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은 내부의 리더십의 붕괴에서 시작됐습니다. 진시황이 황제에 오른 지 10년 만에 갑자기 죽자 환관 조고와 승상 이사의 농간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자가 아닌 18번째 아들인 호해가 황제에 올랐는데 황관 조고와 황제 호해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 바로 지록 위마입니다. 조고가 호해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말을 바친다고 하자 호해가 저게 사슴이지 왜 말이냐고 하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조고의 위세에 겁을 먹고 전부 말이라고 대답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한갓 환관이 농단하게 된 거대 통일제국 진나라는 결국 동아시아 최초의 대규모 농민 반란인 진승 오광의 난을 계기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농민 반란군이 내세운 명분이 바로 왕후장상 영유종호, 왕후장상에 어찌 씨가 따로 있느냐는 건데 진승이 스스로 왕위에 올라 국호를 장초라고 하자 진나라 곳곳은 물론 특히 초나라 지역에서 민족적 공감을 일으켜서 여기에 호응합니다. 그래서 진승이 진나라군의 패해서 죽은 뒤에도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불과 15년밖에 안 된 통일 진나라 체제는 다시 전국시대의 혼란으로 되돌아갔는데 이때 가장 강력하게 패권을 다퉜던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의 대결을 초한전쟁 혹은 초한쟁패라고 합니다. 초한전쟁의 승자는 한나라였고 한태조 유방은 왕후장상에 따로 씨가 있지 않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중국 역사상 최초로 평민 출신으로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후에도 후량의 태조 주전충,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평민 출신으로 황제가 됐고 농민의 반란도 한나라 말 황건적의 난, 당나라 멸망을 앞당긴 황소의 난, 그리고 명나라 건국의 계기가 된 홍건적의 난, 청나라 시기 태평천국의 난까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역대 중국의 황제들은 대학에 나오는 통치자가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면 반드시 그 몸에 재앙이 미친다는 이런 경고의 말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시고, 군자유, 대도. 그러므로 군자에게는 대도가 있다. 통치자는 어떤 경우에도 소로 작은 길이 아닌 큰 길, 대도, 대로를 걸어가야 합니다. 논어에 행불유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이 지름길 경입니다.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이 빨리 가겠다고 한번 작은 지름길로 들어서면 아무도 그 사람을 대도를 걸을 대권주자로 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자는 항상 국민을 향해 보여줄 것 다 보여주면서 큰 길을 가야 하는데 그 큰 길이 바로 백성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필충신이 득지, 교태이 실지. 충신으로서 진심을 다하면 백성의 마음을 얻을 것이요. 교태로서 진심을 버리면
백성의 마음을 잃을 것이다. 충신은 진심을 다해 믿는 것이고 교태는 교만하고 나태하다는 뜻입니다. 역시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주나라 정치 사상이 유교 정치 사상의 밑바닥에 그대로 깔려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통치자들에게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정치를 소망했던 우리 고유의 사상인 홍익인간과도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교를 받아들이고 정통 유교 국가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이후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일찌감치 온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갈망했지만 이런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영구 집권과 독재를 시도하는 대통령들이 연이어서 등장했는데요. 처음엔 국민의 지지를 얻고 집권을 시작했어도 장기 집권의 의도를 국민이 알아차린 뒤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승만은 12년간 대통령을 3번이나 역임하고도 부정선거를 통해 또다시 집권하려다 4.19 혁명에 의해 저지됐고, 5.16 군사반란을 통해 등장한 박정희가 삼선개헌과 10월 유신을 통해 17년간 5번 연속 재임했는데, 그대로 갔다면 비록 11.6 사건이 없었어도 박정희의 영구 집권 의도는 결국은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혔을 겁니다. 또 12.12 군사반란과 광주항쟁 무력 진압으로 등장한 이후 간접선거로 8년을 집권했던 전두환 역시 자신이 낙점한 군부 후계자를 통해 장기 집권을 노렸지만, 국민들은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 개헌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독재와 장기 집권이고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미국처럼 2번까지 재임을 허용하는 대통령 중임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도 국민이 그토록 원해서 쟁취했던 단임제를 개헌하자는 논의에 불을 붙이기가 어려운 건데요. 2000년 전 쓰여진 대학에 나온 말처럼 지금도 국민이 좋아하는 것을 진짜 좋아하고 국민이 싫어하는 것을 진짜 싫어하는 지도자,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지도자만이 대도를 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16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면서 내용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인지 소오, 오인지 소호. 백성들이 미워하는 바를 좋아하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를 미워한다. 시위, 불인지성, 제필체부신. 이런 군주는 인간의 본성을 위배하는 자라고 일컬을 만하니 반드시 재앙이 그 몸에 미칠 것이다. 시고, 군자유, 대도. 그러므로 군자에게는 대도가 있다. 필충신이 득지, 교태이 실지. 충신으로서 진심을 다하면 백성의 마음을 얻을 것이요, 교태로서 진심을 버리면 백성의 마음을 잃을 것이다.